기묘한 금속성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이마에다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다카미야 마코토가 아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 다카미야는 손에 들린 클럽 끝을 보면서 입을 쩍 벌리고 있었다. 클럽 끝이 뚝 부러져 있었다. 부러졌어요? 이마에다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카미야가 있는 자리에서 3미터 정도 앞쪽에 클럽 헤드가 떨어져 있었다. 주위에 있던 손님들도 사태를 알아차렸는지 공을 치다 말고 다카미야를 보고 있었다. 이마에다는 앞으로 가서 부러진 클럽 헤드를 주었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왜 부러졌지? 다카미야는 헤드가 없는 클럽을 든 채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금속 피로라는 것이겠지요. 이 5번 아이언을 꽤 혹사했거든요. 이마에다가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 친다고 쳤는데 그만. 네, 압니다. 예전에 제가 제대로 치지 못한 여파가 오늘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죠. 아마 제가 쳤어도 부러졌을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보다 다친 데는 없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 이건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제가 부러뜨렸으니까요. 타카미야의 말에 이마에다는 손사래를 쳤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부러지는 건 시간 문제였을 거예요. 변상하시면 제가 너무 송구스럽죠. 하지만 제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리고 변상한다고 해서 제 주머니를 터는 것도 아니고요.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니까요. 보험으로요? 네, 골프 보험을 들었거든요.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전액을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제 클럽인데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줄까요? 아마 가능할 겁니다. 여기 있는 프로쇼부에 문의해보죠. 다카미야는 부러진 클럽을 들고 로비로 향했다. 이마에다도 그를 따랐다. 프로숍은 로비 안쪽에 있었다. 다카미야를 잘 아는지 까무잡잡한 얼굴의 점원이 그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다카미야가 부러진 클럽을 보여주며 사정을 설명했다. 아, 문제 없어요. 보험금이 나옵니다. 점원이 시원스레 대답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파손이 발생한 곳에서 발행한 증명서와 부러진 클럽 사진, 그리고 수리대금 청구서 정도일 겁니다. 클럽이 본인 것인지 아닌지는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요. 저희 쪽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테니 다카미야 씨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 그런데 수리하는 데는 며칠이나 걸릴까요? 글쎄요, 똑같은 샤프트를 찾아야 하니까 2주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2주일이나? 다카미야는 난감한 표정으로 이마에다를 돌아다보았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아, 네, 상관없습니다. 이마에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2주일 후라면 이번 라운드에는 들고 나갈 수 없겠지만 클럽 하나 없다고 해서 스코어에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는 이 남자에게 신경을 쓰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클럽 수리를 의뢰하고 다카미야와 이마에다는 프로숍을 나왔다. 마코토 씨, 두 사람이 다시 연습장으로 향하는데 누군가 다카미야를 불렀다. 목소리의 주인공을 본 이마에다는 저도 모르게 입끝이 긴장됐다. 아는 얼굴이었다. 미사와 지주루. 그녀 뒤에는 키 큰 남자가 서 있는데 그쪽은 모르는 얼굴이었다. 그래. 벌써 연습이 끝났어요? 지주루가 물었다. 아니, 그게 사고가 좀 있었어. 여기 이분께 큰 실례를 했어. 다카미야는 지주루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듣고 있던 그녀의 얼굴이 점차 흐려졌다. 그랬군요. 정말 죄송해요. 클럽을 빌리는 것만 해도 염치 없는 일인데 부러뜨리기까지 하다니. 지주루가 이마에다에게 머리를 숙였다.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이마에다가 손을 내젓고는 부인이신가요? 하고 다카미야에게 물었다. 네, 뭐 라며 다카미야는 살짝 쑥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불륜이 마침내 성취됐다는 얘기인가? 참 드문 일도 다 있군. 하고 이마에다는 생각했다. 다친 사람은 없나?
지주루 뒤에 서 있던 남자가 물었다. 응, 없었어. 아, 그보다 명함을 드린다는 걸 깜빡했군요. 다카미야는 골프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이마에다에게 명함을 건넸다. 다카미야라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마에다도 지갑을 꺼냈다. 그 역시 지갑에 명함을 넣어 가지고 다닌다. 그러나 이마에다는 명함을 꺼내려던 손을 잠시 주춤했다. 어떤 명함을 주면 좋을지 망설인 것이다. 그에게는 이름과 직함이 다르게 적힌 여러 종류의 명함이 있었다. 결국 그는 진짜 명함을 건네기로 했다. 여기서 굳이 가짜 이름을 쓰는 게 별 의미가 없기도 해서 앞으로 다카미야가 고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니, 탐정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군요. 이마에다의 명함을 보고 다카미야는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 주십시오. 이마에다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외도 같은 것도 조사하시나요? 지주루가 물었다. 물론이죠. 의뢰 건수가 가장 많은 일입니다. 이마에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녀는 키득 웃더니 다카미야에게 그럼 이 명함 내가 보관해 둬야겠네. 라고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겠군. 다카미야도 그렇게 말하고는 빙그레 웃어 보였다. 이마에다는 그렇죠. 특히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이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지주루에게 말하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녀의 아랫배가 불룩했기 때문이다. 이마에다 나오미의 사무실 겸 주거지는 니시 신주쿠에 있다. 좁은 도로에 면한 5층짜리 건물의 2층이다.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신주쿠역에서 몇 분이면 올 수 있다. 그런데도 손님들에게는 편리하지 않은 모양이다. 전화로 길을 가르쳐주는 순간 그들은 어김없이 우울한 목소리를 낸다. 어떻게든 찾아오게끔 있는 힘을 다해 친절하게 응수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다. 역 바로 근처로 옮기면 유리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의뢰인들은 대체로 한참을 망설이다가 탐정 사무소를 찾는다. 버스를 타고 오는 몇 분 동안에도 그래, 탐정까지 고용할 건 없지 하고 마음이 변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땅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임대료도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마에다는 좁은 사무실 하나 빌리는데 매달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거금을 낼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임대료의 상승은 곧 조사비 증가로 이어진다. 가능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뢰인의 기대에 응하고 싶다는 것이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의 그의 생각이었다. 그 사무실에 시노즈카 가즈나리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은 7월을 며칠 앞둔 수요일이었다. 창밖에는 실처럼 가는 비가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다. 그러니 오늘도 팔이나 날리겠다며 포기하고 있던 참이었다. 전화를 건 사람이 시노즈카라는 사실을 안 순간 일 얘기라는 걸 이마에다는 직감했다. 의뢰인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울림이 있는 법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기니 할 얘기가 있는데 지금 찾아가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이마에다는 대답했다. 전화를 끄는 이마에다는 고개를 갸웃했다. 시노즈카 가즈나리는 독신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외도 조사를 의뢰할 것 같지는 않았다. 또한 설사 연인의 외도를 감지했다 해도 그걸 남의 힘을 빌려 확인할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골프 연습장에서 다카미야 마코토와 우연히 만난 날 다카미야의 아내가 된 지주루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시노즈카 가츠나리였다. 그날 그들은 셋이서 식사를 하려고 골프 연습장에서 만난 모양이었다. 물론 이마에다는 그 식사 자리에서까지 끼지는 않았지만 연습장 로비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면서 세 사람과 잠시 대화를 나눴다. 시노즈카도 그때 명함을 교환했다. 그 후 이마에다는 골프 연습장에서 시노즈카와 2번 정도 마주쳤다. 시노즈카도 골프 실력이 상당했다. 그때 그와 이마에다의 탐정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시노즈카가 그 일에 대해 딱히 관심 있어 보이지는 않았는데 어쩌면 그때 이미
생각하는 바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마에다는 말보로 갑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리고 서류가 어지럽게 널려있는 책상 위에 발을 얹고는 의자에 푹 기대어 담배를 한 모금 빨았다. 잿빛 연기가 어두컴컴한 천장으로 피어올랐다. 시노즈카 가즈나리는 보통의 셀러리맨이 아니다. 큰 아버지가 사장인 시노즈카 약품의 간부 후보생이다. 그렇다면 기업에 관계된 조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게 상상하는 순간 이마에다는 전신의 혈류가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맛보는 감각이었다. 이마에다가 도쿄 종합 리서치를 그만두고 독립한 것은 2년 전이다. 더는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며 혹사당하고 싶지 않았고 혼자서도 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이었다. 여러 분야에 걸쳐 인맥도 꽤 쌓여 있었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남자 혼자 먹고 살 만큼은 일거리가 안정적으로 들어왔다. 조금이나마 저축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골프를 즐길 여유도 있었다. 다만 만족감이 적었다. 그가 하는 일의 태반은 외도 조사였다. 도쿄 종합 리서치에 있던 시절에는 빈번하던 기업과 관련된 조사 의뢰가 지금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날이면 날마다 남녀의 애증의 냄새만 맡고 다닌다. 그게 싫은 건 아니지만 전처럼 일에 긴장감이 돌지 않는 것이 아쉬웠다. 과거 그는 경찰이 되려던 때가 있었다. 시험에 합격해 경찰 학교에도 들어갔다. 그러나 그곳의 무의미하기 짝이 없는 엄격한 규율에 염증이 나서 도중에 자퇴하고 말았다. 20대 초반의 일이다. 그 후 몇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느 날 신문에서 도쿄 종합 리서치의 사원 모집 광고를 발견했다. 경찰이 되지 않을 거라면 탐정이나 될까 하는 절반은 장난스러운 기분으로 면접을 보러 갔다. 채용이 되긴 했지만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생 대우였다. 그리고 반년 후 정사원이 됐다. 조사원 일을 하면서 그는 이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사립 탐정 같은 화려함은 전혀 없었다. 조용하고 고독한 작업의 반복이었다. 경찰처럼 권력이 있지도 않으니 어떤 세계에도 정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거기에 더해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었다. 조사한 흔적을 가능한 한 남기지 않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조사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고생 끝에 원하는 정보를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과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그런 흥분을 다시 맛보게 되는 것 아닐까? 시노즈카의 전화를 받고 이마에다는 그런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왠지 예감이 좋았다. 그러나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꿈깨라 섣불리 기대했다가 실망만 하지. 어차피 또 여자 뒷조사일 게 뻔하다. 커피나 끓이자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벽시계가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시노즈카 가즈나리는 2시 20분쯤 나타났다. 옅은 회색 양복 차림이었다. 비가 오는데도 머리 스타일에 흐트러짐이 없고 골프 연습장에서 봤을 때보다 4-5살은 많아 보였다. 엘리트의 관록인가? 하고 이마에다는 생각했다. 요즘은 연습장에서 통 뵐 수 없더군요. 의자에 앉으며 시노즈카가 말했다. 코스에 나갈 예정이 없으면 귀찮아져서요. 이마에다가 커피 잔을 내밀며 대답했다. 예의 호스티스들과 라운드를 한 후로는 한 번밖에 연습장에 가지 않았다. 그 한 번이라는 것도 수리가 끝난 5번 아이언을 받으러 간 것이었다. 그럼 다음에 한번 같이 나가시죠. 몇 군데 예약할 수 있는 코스가 있거든요. 좋지요. 꼭 불러주십시오. 그럼 다카미야에게도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시노즈카는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몸짓과 말투에 의뢰인 특유의 긴장이 배어있는 것을 이마에다는 금방 눈치챘다. 이윽고 시노즈카가 잔을 내려놓더니 숨을 한 번 길게 쉬고는 입을 열었다. 실은 좀 묘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마에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개 자신의 의뢰가 묘하다고 생각하죠? 무슨 일입니까? 어떤 여자에 관한 일이에요? 시노즈카는 잠시 틈을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 그 여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이마에다는 살짝 실망감을 느꼈다. 역시 여자로군. 시노즈카 씨의 애인인가요? 아닙니다. 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여성입니다만. 시노즈카는 양쪽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더니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이 여자입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이마에다가 사진으로 손을 뻗었다. 얼굴이 무척이나 아름다운 여자였다. 어느 저택 앞에서 찍었는데 하얀 모피 코트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절은 겨울일 터였다.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 모습이 매우 자연스러워 프로 모델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상당한 미인이군요. 이마에다는 우선 그렇게 감상을 말했다. 제 사촌형이 교제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사촌형이라면 시노즈카 사장님의 아들이죠. 현재 상무이사로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5이었나? 이마에다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나이에 대형 제약회사의 상무가 되다니 보통의 셀러리맨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부인은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6년 전에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비행기 사고로요? 일본 항공의 전복이 추락 사고입니다. 아, 이마에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비행기에 타고 계셨군요. 참 안 된 일입니다. 혹시 다른 가족은요? 아니요, 가족 중에 그 비행기를 탄 사람은 형수님 뿐이었습니다. 자녀는 없습니까? 남매가 있어요. 다행히 그 비행기에는 타지 않았죠. 불행 중 다행이었군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이마에다는 사진 속의 여자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살짝 치켜 올라간 커다란 눈이 고양이를 연상시켰다. 부인이 돌아가셨다면 사촌형이 여성과 교제를 하는 것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을 텐데요. 물론 그렇죠. 친척들도 가능하면 빨리 좋은 상대를 만났으면 하고 있습니다. 형으로 말하자면 머지않아 우리 회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마에다는 사진 바로 옆을 손가락으로 톡톡톡 두드렸다. 이 여성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겁니까? 시노즈카는 자세를 고쳐 앉더니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아, 네. 이마에다는 다시 사진을 집어들었다. 보면 볼수록 미인이었다. 피부가 마치 도자기처럼 희고 매끄러워 보였다. 문제라는 게 뭡니까? 괜찮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노즈카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책상 위에서 두 손을 꽉 찢겼다. 사실 이 여성은 과거에 결혼했던 경력이 있어요. 하지만 물론 그 사실을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결혼했던 상대가 누구냐죠. 그게 누군데요? 그러자 시노즈카는 천천히 숨을 한 번 쉰 뒤 이마에다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마에다 씨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제가요? 다카미야예요. 네? 이마에다가 등을 쭉 폈다. 그리고 멀뚱멀뚱 시노즈카의 얼굴을 보았다. 다카미야 씨라면 그 다카미야 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카미야예요.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마에다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놀라운 일이군요. 그러게요. 시노즈카는 씁쓸하게 웃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다카미야는 대학 때 댄스부에서 같이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속의 여성은 우리와 합동으로 연습했던 여자 대학 댄스부 부원이고요. 두 사람은 그때 인연으로 교제하다 결혼했던 겁니다. 이혼한 게 언제죠? 88년이니까 3년 전이군요. 이혼의 원인은 지주르 씨인가요?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노즈카는 입술 끝을 살짝 일그러뜨렸다. 이마에다는 팔짱을 끼고서 3년 전 일을 회상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조사를 마무리한 직후에 다카미야가 아내와 헤어진 모양이다. 그런데 다카미야 씨의 전처가
이번에는 시노즈카 씨의 사촌형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연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시노즈카 씨와 전혀 상관없이 사촌형과 다카미야 씨의 전처가 만나서 사귀기 시작한 건가요? 아니요.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두 사람을 만나게 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제가 사촌형을 그녀의 가게로 데려갔거든요. 가게라면 미나미 아오야마에 있는 부티크입니다. 시노즈카의 말에 따르면 가라사와 유키오라는 여자는 다카미야와 결혼 생활을 할 당시부터 몇 개의 부티크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때는 시노즈카도 그 가게에 간 적이 없었는데 그녀가 다카미야와 이혼하고 얼마 있다가 특별 세일 초대장이 온 것을 계기로 처음 찾아갔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시노즈카는 다카미야가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헤어지기는 했지만 과거의 아내였던 여자가 혼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혼의 원인이 자기 쪽에 있다 보니 사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요. 이마에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드물지 않은 얘기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이지 남자라는 동물은 참 선량하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이혼의 원인이 아내 쪽에 있음에도 헤어진 후에 어떻게든 힘이 되어주려는 남자도 있다. 그런데 여자 쪽은 가령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 해도 헤어진 남자의 이후 인생에는 완전히 무관심하다. 저도 그녀가 조금은 마음에 걸리기도 해서 잘 지내는지 확인할 겸 가보기로 했죠. 그런데 사촌 형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세련된 평상복을 찾고 있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같이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운명의 만남이 이루어진 건가요? 그랬나 봅니다. 시노즈카는 사실 사촌 형인 야스하루가 가라사와 유키오에게 강하게 끌렸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스하루로부터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한눈에 반했어 라는 고백을 들었다는 것이다. 자신에게는 이 여자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촌형은 그 가라사와 유키오라는 여성이 시노즈카 씨 친구의 전처라는 사실을 몰랐나요?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처음 부티크에 데려가기 전에 말했으니까요. 그런데도 한눈에 반하고 말았군요. 그렇죠. 사촌형이 원래 정열적인 사람이라 한번 마음먹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 처음 데려간 이후 수시로 그녀의 부티크를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입지도 않는 옷이 잔뜩 쌓였다고 가사 도우미가 투덜거릴 정도로 말입니다. 시노즈카의 말에 이마에 나는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스하루 씨의 구애가 열매를 맺은 건가요? 교제하고 있다고 좀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만 사촌형은 결혼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 쪽에서 확실한 대답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사촌형은 그녀가 나이 차이와 아이들 때문에 망설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한 번 결혼에 실패했으니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그래서 이마에 닿는 팔짱을 끼면서 책상 위로 몸을 기댔다. 이 여성에 뭘 조사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들은 바로는 시노즈카 씨도 이 여성에 대해 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야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수수께끼 투성이에요. 그야 시노즈카 씨에게는 남이니까 당연하죠. 그러자 시노즈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수수께끼의 질이 문제지요. 질이라니요? 시노즈카는 가라사와 유키오의 사진을 집어 새삼 들여다보았다. 전 말이죠. 사촌형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 여자와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의 전처라는 점에 약간 거부감이 있지만 그 또한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테니까요. 다만 그는 사진을 이마에다 쪽으로 돌려놓은 뒤 말을 이었다.
이 여자를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를 불길함이 느껴져요. 단순히 갸륵한 여자라고만은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 겁니다. 갸륵하기만 한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져요. 괴롭고 힘든 일을 꾹 참고 견뎌내면서 있는 힘을 다해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사촌 형도 그녀의 미모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빛에 끌렸다고 하니까요. 시노즈카 씨는 그 빛이 가짜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걸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시노즈카 씨가 그토록 의심에 찬 눈으로 이 여성을 보는 구체적인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마에다의 물음에 시노즈카는 일단 고개를 숙이고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라니? 이마에다가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새삼스러운 눈길로 시노즈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죠? 시노즈카가 살짝 숨을 들이마셨다. 이건 다카미야도 미심쩍게 여기는 일인데 아무래도 그녀의 자산에 불투명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부티크를 개업할 때도 다카미야는 금전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그녀가 주식에 열중했다고는 하지만 개미 투자자가 단기간에 그렇게 큰 돈을 벌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친정이 부자라거나 이마에다가 그렇게 말해보았지만 시노즈카는 고개를 저었다. 다카미야에게 들은 바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친정 어머니가 다도를 가르치는 것에 연금까지 더해서 겨우 생활하는 정도라고 하니까요. 이마에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흥미가 일기 시작했다. 그럼 시노즈카 씨는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가라사와 유키오라는 여성의 뒤에 후원자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결혼한 여자에게 후원자가 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 다만 그녀에게 또 다른 얼굴이 있다는 느낌만은 지울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얼굴이라. 이마에다는 새끼손가락 끝으로 콧등을 갈짝거렸다.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녀와 관련된 사람은 시노즈카가 목소리를 낮췄다. 모두들 어떤 형태로든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네? 이마에다가 눈을 크게 뜨고 시노즈카를 보았다. 설마요.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다카미야입니다. 현재 그는 지주르 씨와 결혼해서 행복해졌지만 이혼이라는 것 또한 하나의 불행한 결말 아니겠습니까? 그 일은 원인이 다카미야 씨 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야 그렇죠. 하지만 진상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 그 밖에 또 있습니까? 제 연인이었던 여자 또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시노즈카는 입을 꾹 다물었다. 저런. 이마에다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커피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정말 가혹한 일을 당했어요. 여자로서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라며 그는 말을 이었다. 저 역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